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유도탄의 대명사 백곰계획의 총책임자였던 이경서 박사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1938년 평양태생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죠. 네. 38년생. 평양 어디? 12월 17일이 제 생일이니까 이제 이틀 후에 제가 이제 만 85세가 됩니다. 내일 모레 네. 일요일 날. 평양에는 연고가 있어서 가셨던 겁니까? 연구가 있다는 것보다 저희 부친이 거기다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론 저 평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강서가 거기가 고향이니까 네. 고향인 것보다 제가 난 이유는 단지 뭔가 하면은 직장을 갔다가서 이제 저 평양에다 가서 마침 발령이 그쪽으로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은행 금융계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직장을 갔다가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터를 잡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요? 기림 초등학교라고 해서 기림리. 네. 기림리라 그러면은 지금 저 김일성 경기장 옆에 그때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림리 운동장 있었던 그 기림리. 기림리 저 초등학교 때 기억만 나는 것이 기림리 학교라는 것만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나요? 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었고 진단포 저 태생이시고 아버님은 이제 강서 거기서 살았죠. 회장님 저 형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네. 형님은 서울대 성대 나오셔가지고 저 미국 가가지고 UP 다녔었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네. 그다음에 국내에 와가지고서는 장관 2번 하셨죠. 동자부 장관하고 산업도통산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형제분만 계셨고. 그다음에 제 밑으로 9년 아래로 이제 여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고. 네. 월남은 언제 하신 겁니까? 해방된 다음 해 1946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가 아니고 미리 넘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 부친께서 금융계 그 금융분야에 계셨는데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서 한 일이 통화 그걸 갖다가서 통화 개혁을 했죠. 네, 46년에 했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이었네요. 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금융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아마 유일하게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오점이 돼가지고서 저쪽에서 이제 감시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가지고서 혼자 우선 월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나머지 가족들은 부친의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오라고 그래서 38선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출발하신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은 못하지만 한 10개월 후 정도 후에 이제 월남을 갖다 기도한 거죠. 월남 하시던 때 전경이나 뭐 풍경, 광경 이런 것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38선 바로 넘어올 때만 이렇게 가족 한 10명이서 떠났는데 분산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제 할머니하고 제 형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떨어져가지고서 밤 한 12시나 1시쯤 되는데 이제 걸어가지고서 38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장마철이라 개구리가 엄청나게 소리를 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요새도 뭔가 하면 밤에 개구리 소리만 들으면 그냥 38선 고대에 쓰이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눈에 떠오릅니다. 네. 그때는 38선이 그렇게 꽉 막혀 있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때는 거기 지키는 사람들도 군인들이 아니고 정규 군인들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그냥 민간 자원대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서 지킬 때니까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때는 감시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렇죠.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련군도 있고 뭐 민간인도 있고. 그건 평양이나 그렇지. 38 군체는 일체 없었어요. 네. 군인이라는 건 없었었고, 그래서 민간 자원대 비슷한 사람들, 민간 병한데 그냥 총 줘가지고서 지키라 그리고 형식적인 그거였었죠. 혹시 잡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잡혔죠. 2분이나 잡혔죠. 어이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38선을 다니던 사람들이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만 심하게 그러고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그냥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서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또 그렇죠. 남하를 하신 거죠. 돌아갑니다 그러고 그것은 또 우회해가지고서 딴 길로 해가지고서 그냥 다 넘어왔죠. 평양에서 어디까지 걸어오셨습니까? 평양에서 사리온까지 기차 타고 오고 네. 사리온에서부터 걸어가지고서 해주까지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38선 건너서 옹진으로 넣어가지고서 옹진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때는 옹진반도가 38선 이남이니까 이제 남쪽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남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 루트에 지금 되면은 아버님은 마중 나오셨나요? 아니, 그냥 저희들이 인천에 도착해가지고서 아버님한테 도착했습니다. 전화 연락을 드리니까 지금 말로는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퇴근하신 다음에 만나셨죠. 아기야 그때는 무슨 이게 여객선 타고 오는 거라 맨날 몇시 도착이라고 미리 알려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뭔가 배 탔다는 것이 뭔가 어선 있잖아요. 어선 빌려가지고 똑딱선 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옹진에서 오게 되면 인당수를 지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선장이 여기가 인당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파도가 험해요. 심청이가 빠져주고 인당수가 여기입니다. 인당수 지금도 그 당시 생각하게 나면은 바다 물이 파랗지가 않고 누래요. 황토색. 그래가지고서 여기 파도가 이렇게 심한 데라고 인당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심청이 빠진 데가 여기로구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월남에서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제 월남 해가지고 서울에 바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서울에 바로 와가지고서 마침 저희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삼청동에 나가서 조그만 가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앗간 이제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한 6개월, 1년 정도 살다가서 또 고군처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이제 분가했죠. 일단. 아까 얼핏 말씀에 해화동으로 이사 가셨다고. 그러다가서 한 2년 후에 이제 해화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럼 그게 6.25 전? 6.25 한 1년 전쯤에. 6.25가 터졌을 때는 몇 살이셨던 거죠? 생생히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한 5학년, 6학년 그쯤 되셨겠네요. 6학년인데 해화국민학교 6학년.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해화동에 있으면서 삼천동에 있을 때 제동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해화동 이사 와서도 전학을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탱크 같은 것들이 바로 그냥 집 옆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이죠.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6월 29일인가 서울 이제 점령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해화동에서 나와가지고서 지금 창경원 있지 않습니까? 창경원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창경원 정문 건너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시체 태우는 말이죠. 시체 정리하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사람 시체로서 육군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팬츠 하나만 해가지고서 시체가 그냥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때 희생당한 그 국군 장병을 위한 추모비가 지금 그 해화동 서울의대 군내에 있습니다.
그때 입원해 있던 국군 저 병사를 비롯해서 의료인들 뭐 몇천 명 단위로 북괴군이 학살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체가 바로 그 소각장에 가서 이제 태우려고 샀는데 뭐 조그만 산이에요. 그 저 소각장보다도 높이 그냥 전부 다 팬츠만 하나만 저 입은 거로 해가지고 시체 그냥 겹겹이 버려져서 쌓였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샤킹 저 장면이지요. 피난은 언제 떠나셨습니까? 남들 다 떠날 때 그냥 그때 뭔가 같이 떠났죠. 그럼 북괴군 치하에서 며칠을 있으셨던 거네요. 지금 그렇죠. 6월 29일 날도 계셨다고 그렇죠. 하시고요. 그저 3개월 있고 일사후 때도 그거하고 저 서울에 있었어요. 그 북괴가 점령했을 때 서울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저야 이제 어리니까 뭐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녀도 뭐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영화관이 공짜예요. 영화관. 네. 무슨 영화 틀어줍니까? 일본 선전 그런 거 하고 뭐 하여튼 무슨 뭐 외국 영화 소련 영화들 뭐 이런 것들 몇 개 틀어주고는 우선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국장 그 앞으로 지나면 옛날에 저거 있었구나 그러는데 전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고 그리고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죠. 학교 나오라고 그래서 뭐 선전 가요 가르쳐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학교 안 다녔어요. 네. 학교는 안 다녔고 그냥 집에서 그냥 숨어서 살고 그냥 남들하고 그냥 다 그냥 보조 맞춰가지고서 힘들게 살았죠. 어디로 피난을 가셨습니까? 이제 일사후 때는 이제 대구로 갔다 가서 처음에는 이제 대구로 갔다 가서 대구에서 한 2-3개월 있다 가서 뭔가면은 부산으로 가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금융계 계셨으니까 그때 마침 은행에 부산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비교적 편안해 지냈습니다. 피난해 가지고서. 일사후 때까지 계셨으면은 근 6개월 정도를 이른바 적치하에서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9.28 수복대 느낌은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때 학교 다니다가서 환도 해가지고서 그때 학생 때니까 그때 공부 그거 하고 그냥 거기에 정신없었지 뭐 이런 사회적인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학교 다니는 거 집에서 이제 학교가 걸어서 다니는 게 뭐니까 그죠? 매일 해화동에서 광화문까지 걸어 다니는 그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환도할 때 그때들 제 기억에는 겨울인 것 같은데 하여튼 별로 그 기억이 남는 것이 없어요. 중학교 시험은 그럼 부산에서 보신 건가요? 그렇죠. 부산에서 국가시험 제 1차로 봤으니까 저희들이 모든 거 시작한 게 처음 한 거가 참 많아요. 국가시험도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도 시험 봐서 들어갔죠. 전부 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시도하는 것에 저희들이 항상 시험 대상물이었습니다. 경기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환도에서 이제 2학년, 3학년을 다니신 겁니까? 그렇죠. 화동? 아니죠. 광화문에. 광화문에 있었나요? 처음엔 광화문에 있죠. 화동 그때 학교는 못 들어갔고 화동은 나중에 2-3년 후에 들어갔고 아마 그때 군 시설로 다 썼었어요. 네, 아마 미군 어떤 부대에 그러니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그러니까 광화문 거기 텐트 쳐놓고서 그냥 좀 학생 생활했죠.
아, 말로만 듣던 천막학교 직접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뭐 부산 피난 가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나 천막에서 살았고 저희들 천막 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나는 교우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정근모 박사, 우리 카이스트를 갖다 만드신 정근모 박사하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로 같이 늘 지냈고 네. 서로 지금도 교류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분이 저 카이스트 질 때도 갖고 갈 때도 제가 도움되는 거 있으면 좀 몇 가지 도와도 드리고 또 제가 하는 일 뭐가 있으면 우리 정재관이 저도 도와주고 아마 평생 제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 공대로 진학을 하신 거죠. 네. 이게 공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제가 우리 집안이 전부 상대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저희 사촌도 그렇고 큰아버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전부들 다 그래서 금융계나 이제 저 상과했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부들 상대만 가서 난 그 상대 싫다 그러고 그 뭘 할까 그래서 근데 제 아버님이 저보고 너 의사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구리 해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가끔가다 우리 생물 시간에 실습하지요. 개구리 뒷다리 반응도 보고 네. 해가지고서 꽂아가지고서 잡아놓고 그래서 칼로 자르고 네. 그거 싫어가지고 좀 의가 난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공과를 갖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 공과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 남들이 그렇게만 하는 걸 갖다가서 쫓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 공과 가서도 좀 공부 좀 잘하면 의뢰 화공과 갔는데 네. 다들 의뢰 우리 담임 선생님도 너 공대 가면 화공과 가냐 저 안 갑니다 그러고서 그래서 기계과 선택을 했어요. 기계과가 특별히 알고 좋아서가 아니고 남들 다 화공과 하기 때문에 화공과 안 가려고 기계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에 기계라고 할 만한 게 몇 대 없을 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죠. 아무것도 없을 때. 기계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가 화공과 말고 왜 아는 것이 기계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 들어간 거예요. 2년 맞추고 유학을 가셨네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미국을 가야겠다. 저희 형님도 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 갔고 유학 갔고 그러기 때문에 의뢰 공부 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미국 유학 가겠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좀 공부 좀 조금 하게 되면 되게 해외 유학 가는 거를 의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MIT에 합격하실 정도면은 공부 굉장히 잘하셨네요. 기계과에서는 1등 했어요. 늘 1, 2학년 때. 그리고 학부로 가신 겁니까? 그렇죠. 학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수업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 언어라든가 기타 난점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극복보다는 그냥 억지로 쫓아간 거죠. 억지로 쫓아갔는데 운이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제가 특히 이제 제가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MIT는 그 잘 알려준 것이 학부에서 대학원을 갔다가서 많이 안 뽑아줘요. MIT 졸업생은.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MIT에서 뽑고 나머지 80%는 딴 학교에서 모셔옵니다. 네, 그 리셔플 그렇죠. 폴리스인가 그래서 이제 혼종 교배를 그렇죠. 하겠다. MIT는 그게 더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무슨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꼭 해서 시니어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했는데 그 교수님은 저한테 뭔가 하면은 실험만 시켰어요. 이제 무슨 이제 파이프에다가서 이제 물을 갖다 통과시키니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걸 갖다가서 이제 그 점도에 따라서 어떻게 크기가 달라지느냐 그 실험을 하라고 그래서 그거 실험을 하는데 하다가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론적으로도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저 혼자 그걸 해가지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걸 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실험하고 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네가 했느냐 해가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저널에 내는데 너 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십시오. 뭐 우리나라 그때 한국식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도 괜찮느냐고. 그럼 전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교수님이 내십시오 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갖다가서 뭐랄까 제2 저자로 해가지고서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메카니컬 엔지니어에서 기계공학의 제일 권위 있는 저널에다가서 그것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갖다가서 잘 봐가지고서 대학원에 덕분에 대학원은 그분 때문에 들어갔어요. 학부의 저널에 논문 올렸으면은 대학원에서 당연히 받아줘야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여튼 그걸 갖다가서 그때 그럼 처음 풀었는데 네, 처음 미국에 가셨을 때가 59년. 네. 아직도 이제 이 박사 제1공화국 때네요. 그렇죠. 네. 그때 미국 생활할 때 그 미국에 계셨던 분 중에 나중에 유명하게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정근모 씨. 네. 그다음에 MIT에서는 우리 배순훈 장관. 대우전자 사장 탱크주의. 탱크 네. 하신 분. 그다음에 이태석 또 장관. 곽이철 장관. 네, 곽이철 네. 장관 하셨고 정치하신 분이고 그다음에는 학계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여러 분 계신데 네. 유명하다는 분들 다 자기 경상면 박사 딱 계셨고 그분도 장관하셨죠. 저건 장관 네. 못했어요. 학사 끝나고 이제 석사를 하셨죠. 그렇죠. 학사 그래서 MIT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갖다가서 다 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매우 드문데요. 네. 운이 좋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MIT 졸업한 다음에 한 3년 동안 그 하버드하고 MIT 교수분이 세운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 3년 좀 배우고 일하다가서 한국에서 마침 그때 키스트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스트에 자원해가지고서 키스에 69년에 이제 키스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10년 채우고 10년 공부하고 이제 69년에 한국 나왔죠. 박사 논문은 어떤 걸로 쓰셨습니까? 박사 논문은 무슨 그때 산업계에서 뭔가면은 뭐라 그럴까 문제가 생긴 걸 갖다가서 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 있을 때 네. 결혼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보스턴에 이제 음악 전공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만났죠. 그냥 네.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서 사실 그 결혼 따라하는 그때 유행이에요. 우리 이태석 씨가 왔는데 그때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자하고 같이 왔어요. 네. 그게 되니까 거기 있던 학생들이 결혼할 생각 안 하다가서 와가지고서 약혼자하고 이렇게 하고 만나고 미팅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서 자문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있던 학생들이 그냥 한 80% 70% 내지 80%가 전부들 결혼들 했습니다. 네. 그 시작을 할 때 우리 이태수 장관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그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몇 년도는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프로포즈 할 때는 뭐라고 하셨는지 요거는 기억하시죠? 프로포즈요? 네. 워낙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몇 번 만나고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의뢰의 이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특별히 나가서 몇 번 벌써 만나기 시작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예스 하게 되면 너 이건 결혼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포즈 안 하고 몇 번 만나고 그냥 같이들 만나면 또 그렇게 그 그룹이 뭔가 하면 서로 만나는 그끼리 서로 만나니까 그렇게만 만나다가 한 6개월 1년쯤 되니까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는 데이트 몇 번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의뢰 결혼하는 걸로 알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네. 만나는 거지 뭐 만나기 위한 만남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안정된 직장에서 연봉도 꽤 고연봉이셨을 텐데 귀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반대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역시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영원히 뭐니까 다 신통치가 않아서 미국 생활이 그렇게 뭔가 하면 녹록진 않았습니다. 미국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가는 걸 갖다가 다들 또 전제를 했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언젠가는 한국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 미국에서 산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 그때 많은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파격적으로 과학자들을 대우해주긴 했지만 네. 미국 연봉과 비교하면은 한 4분의 1. 그래도 또 한국에는 한국 물가가 싸고 그러니까 말이죠. 한국이 편해요. 그때도 키스트만 나오더라도 키스트에서 아파도 좋고 네. 우선 말이죠. 그리고 키스트 봉급이 한국 수준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사니까 미국 그거보다는 한국이 낫죠. 홍릉에 처음 키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어떤 겁니까? 제가 처음으로 맡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박 대통령께서 뭔가 하면 그때 이제 소위 그 미국에서 닉슨 닥터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군이 이제 군대를 안 보내겠다. 네, 지역 분쟁은 각국이 알아서 일단 나가라. 혹시 필요하면 뭐 해부사는 약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지 전쟁에는 이제 군대 안 보내겠다 이런 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한국 이제 있는 미군들 철수하는 걸 갖다가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뭔가면은 급해졌죠. 그리고 근데 박 대통령을 이제 보실 때에는 북한은 상당히 이제 기계공업이 발달돼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제 시대에 북쪽에서는 뭔가 광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업을 갖다가서 발전을 시켰고 남쪽은 농업 중심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공업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닉슨 닥터린 같은 생기니까 소위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방위 산업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특히 이제 기계공업이니까 그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서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제가 나중에 알아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경제수석으로 계신 김학렬 씨한테 그걸 지시했습니다.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세워라. 그러니까 김학렬 씨가 MIT에 교수를 계시던 해리 최 박사는 한국 분이 계신데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서 불러가지고는 우리나라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좀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해리 최 박사가 이제 MIT에 있었으니까 이제 저를 아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좀 세우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프로젝트한 것이 우리나라 기계공업 육성 방안 세우는 것을 갖다가서 시작을 했죠.